안녕하세요. 책 읽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샬롯의 거미줄을 골라봤습니다. 에린 브룩스 화이트 글, 가스 윌리엄즈 그림, 김학원 선생님이 옮겼습니다. 에린 브룩스 화이트는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잡지 뉴요커에서 필자와 편집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3권의 어린이 책을 썼는데 그중 샬롯의 거미줄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뉴욕타임즈로부터 문학작품으로서 완벽하고 기적적이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스튜어트 리틀과 트럼펫 백조가 그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문열이로 태어나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인 아기 돼지 윌리가 주인집 딸 8살 박이 펀에 의해 살려져서 일생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멋진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샬롯의 거미줄. 제2장 행복한 날들. 펀은 무엇보다도 윌버를 사랑했다. 윌버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과 윌버를 쓰다듬는 것과 잠재우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아침이면 펀은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데우고 윌버에게 턱받이를 채워주고 윌버가 우유를 먹기 쉽게 병을 잡아주었다. 오후에 집에 도착하면 학교 버스에서 뛰어내려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윌버에게 줄 우유를 담았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씩 더 먹였다. 뻔히 학교에 가 있는 점심때에는 에러블 부인이 윌버에게 먹이를 주었다. 윌버는 우유를 아주 좋아했고 뻔히 우유를 데울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마다 윌버는 뒷다리로 서서 존경의 눈으로 뻔을 쳐다보곤 했다. 태어나서 처음 며칠 동안 윌버는 부엌 그 난로 옆 상자에서 지냈다. 그러다 에러블 부인이 성가셔해서 헛간에 있는 좀 더 커다란 상자로 옮겼다. 2주 후에는 바깥으로 나왔다. 사과꽃이 피는 철이었다. 날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에러블 씨는 사과나무 아래에 특별히 윌버를 위해 작은 마당을 만들고 짚을 가득 채운 커다란 나무 상자를 놓아주었다. 상자에는 윌버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나 있었다. 펀은 에러블 씨에게 물었다. 밤에 춥지 않을까요? 춥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렴. 펀은 우유를 한 병 가져와 마당 사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윌버가 달려왔다. 윌버가 우유를 빠는 동안 펀은 우유병을 받쳐들고 있었다. 윌버는 우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는 꿀꿀거리며 졸린 듯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펀은 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윌버는 코로 집더미를 헤집고 있었다. 윌버는 금세 집더미에 구멍을 파더니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자 몸이 집에 푹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펀은 매우 흐뭇했다. 윌버가 따뜻하게 잔다는 것을 알고 안심이 되었다. 매일 아침밥을 먹고 나면 윌버는 밖에까지 따라 나와 펀과 함께 버스를 기다렸다. 펀은 버스에 올라타 손을 흔들었다. 윌버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윌버는 뻔히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마당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러나 오후에 뻔히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윌버를 풀어주었고 윌버는 펀이 가는 곳을 졸졸 따라다녔다. 펀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윌버도 따라 들어갔다. 펀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내려올 때까지 층계참에서 기다렸다. 펀이 인형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가면 윌버도 따라 나섰다. 가끔 산책 도중에 윌버가 피곤해하면 펀은 윌버를 안아 올려서 인형과 나란히 유모차에 태웠다. 윌버는 유모차에 타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아주 피곤할 때는 눈을 감고
인형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윌버는 속눈썹이 무척 길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랑스러웠다. 인형도 역시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뻔은 이야기들이 깨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유모차를 몰았다. 어느 더운 오후에 뻔과 에이브리는 수영복을 입고 개울로 수영을 하러 갔다. 윌버는 뻔의 발뒤꿈치에 붙어 다녔다. 뻔이 개울물로 뛰어들자 윌버도 뛰어들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차가웠다. 윌버는 수영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장난치고 서로에게 물을 튀기는 동안에 윌버는 혼자 개울가 진흙탕에서 놀았다. 그것은 따뜻하고 촉촉하고 기분 좋게 찐득찐득하고 질퍽질퍽했다. 낮에는 매일매일 즐거웠고 밤에는 매일매일 평화로웠다. 윌버는 농부들이 흔히 말하는 봄돼지였다. 그것은 단순히 봄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윌버가 태어난 지 5주가 되자 에러블씨는 윌버가 충분히 자랐으니 내다 팔아야겠다고 말했다. 뻔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러블씨도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윌버는 식욕이 왕성해져 우유를 먹고도 음식 찌꺼기를 더 먹기 시작했다. 에러블씨는 윌버에게 더 이상 먹이를 댈 마음이 없었다. 윌버의 다른 10마리 형제들은 벌써 팔아버렸다. 에러블씨가 말했다. 뻔, 이제 팔아야 해. 이만하면 새끼 돼지 기르기는 해본 거야. 그리고 윌버는 이제 새끼 돼지가 아니야. 팔아야 해. 옆에서 보고 있던 에러블 부인이 나섰다. 뻔, 주커만 삼촌댁에 전화해봐라. 가끔 돼지를 기르시거든. 윌버가 거기에 가서 살면 너도 보고 싶을 때마다 걸어서도 가볼 수 있잖니? 뻔히 에러블 씨에게 물었다. 얼마나 받아야 하죠? 글쎄, 그 돼지는 문열이라서 말이야. 삼촌한테 돼지를 6달러에 내놓았다고 말씀드려봐라. 그리고 삼촌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 흥정은 곧 이루어졌다. 뻔히 전화를 걸자 주커만 부인이 받았다. 주커만 부인은 큰 소리로 주커만 씨를 불렀고 주커만 씨는 헛간에서 나와 뻔과 통화했다. 주커만 씨는 새끼 돼지 가격이 겨우 6달러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사겠다고 했다. 다음 날 윌버는 사과나무 아래 집에서 끌려나와 주커만 씨의 헛간 아래층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거기 돈더미에서 살게 되었다. 3. 탈출 소동. 주커만 씨의 헛간에서 살게 된 윌버. 아주 두업 냄새, 건초 냄새 등등으로 포근한 헛간에서 기분 좋게 살고 있는 윌버. 그리고 그런 윌버를 보기 위해 거의 매일 찾아오는 뻔은 같이 있는 헛간 안의 거위들과 양들과 모든 가축들과도 친해져서 주커만 씨가 뻔히 윌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게 허락을 했다. 그러나 윌버는 암컷 위의 유혹에 못 이겨 탈출을 시도하고 헛간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후회를 하고 밖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침 찾아 나온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시 헛간으로 유인당한다. 헛간에 다시 들어가서 배불리 먹은 윌버는 참 헛간 생활이 행복하고 헛간에 다시 돌아온 것을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 4. 생애 최악의 날. 그 다음 날은 비가 오고 어두컴컴했다. 비는 헛간 지붕에 떨어졌다가 처마 끝으로 줄기차게 흘러내렸고 헛간 마당에 떨어졌다가 엉겅퀴와 돼지풀이 자라고 있는 오솔길로 구불구불 흘러내려갔다. 또 주코만 부인의 부엌 창문을 때렸다가 홈통을 타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비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등에도 떨어졌다. 빗속에 서 있는 게 실증나자 양들은 오솔길을 따라 느릿느릿 양오리로 들어갔다. 비는 윌버의 계획을 망쳐놓았다. 윌버는 이날 밖에 나가서 작은 마당에 구덩이를 하나 새로 팔 계획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었다. 이날의 계획들은 대충 이러했다. 6시 30분 아침 식사, 탈지 분유, 빵 껍질, 거친 밀기울, 도넛 조각, 끈끈한 단풍 시럽을 바른 팬케이크, 감자 껍질, 건포도가 들어있는 먹다 남은 커스터드 푸딩, 그리고 밀로 만든 곡물 제품, 약간. 아침 식사는 7시에 마칠 예정이었다. 7시부터 8시, 여물통 아래에 사는 쥐 템플턴과 대화. 템플턴과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함. 8시부터 9시, 밖에서 햇볕을 쬐이며 낮잠. 9시부터 11시, 구덩이 파기. 어쩌면 흙 속에서 맛있는 걸 찾게 될지도 모름. 11시부터 12시, 가만히 서서 판자에 붙은 파리, 토끼풀에 앉아있는 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 관찰하기. 12시에 점심 식사. 거친 밀기울, 따뜻한 물, 사과 껍질, 고기 국물, 홍당무 껍질, 고기 부스러기, 쉰 옥수수죽, 그리고 치즈 꾸러미에서 벗겨낸 포장지. 점심 식사는 오후 1시에 마칠 예정이었다. 오후 1시부터 2시 낮잠, 오후 2시부터 3시 울타리에 기대어 가려운 곳 긋기, 오후 3시부터 4시 꼼짝 않고 가만히 서서 사는 게 뭔지 생각하고 뻔히 오기를 기다릴 것. 오후 4시 저녁 식사, 탈지분유, 여물, 러비가 점심 도시락 먹다 남긴 샌드위치, 사두껍질, 이것저것 찌꺼기, 튀긴 감자, 마멀레이드 몇 방울, 이것저것 찌꺼기 조금 더, 구운 사과 한 조각, 과일 케이크 한 조각. 윌버는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6시에 잠이 깨어 비가 오는 걸 보았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윌버는 혼자 중얼거렸다. 멋진 계획을 세워놨는데 비가 오다니. 윌버는 침울해져 다시 우리 안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뜰은 춥고 비에 젖어 있었다. 여물통에는 빗물이 2, 3cm가량 고여 있었다. 템플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템플턴, 너 거기 있니? 템플턴을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윌버는 갑자기 외롭고 쓸쓸해졌다. 윌버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언제나 똑같아. 나는 너무 어리고 여기 헛간에는 친구 하나 없고 비는 오후 내내 내릴 거고 뻔도 이런 나쁜 날씨에는 오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래. 윌버는 하루 만에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6시 30분에 윌버는 양동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러비가 윌버 아침을 휘저으며 비를 맞고 밖에 서 있었다. 러비가 말했다. 꿀꿀아, 이리 온. 윌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러비는 꿀꿀이 죽을 쏟아붓고 양동이에 남은 찌꺼기를 긁고는 가버렸다. 러비는 윌버에게 이상이 생긴 걸 눈치챘다. 윌버는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다. 함께 놀 친구를 원한 것이다. 윌버는 양우리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암거이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미안 애야. 난 알을 품고 있어. 8개나.
계속 따뜻하게 품고 있어야 해. 여기에 있어야만 해.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 돼.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놀 수 없어. 새끼 거위들이 나올 거야. 뭐? 나도 새끼 딱따구리들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음으로 윌버는 새끼 양 한 마리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저 나랑 놀지 않을래? 새끼 양이 말했다. 싫어. 우선 난 네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너무 어려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돼지한테는 관심 없어. 나한테 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해. 윌버가 되물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건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거지. 한계선을 끝이라고. 어떻게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할 수가 있지? 만일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건 무언가 있다는 거야. 아직 조금일지라도 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니? 새끼 양이 귀찮은 듯 말했다. 시끄러워. 가서 너 혼자 놀아. 난 돼지하고는 안 논다니까. 윌버는 쓸쓸한 마음으로 누워서 비 오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뒤 템플턴이 계단으로 사용하는 비스듬한 판자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다. 윌버가 물었다. 템플턴, 나하고 놀지 않을래? 템플턴은 수염을 쫑긋거리며 말했다. 놀자고? 놀자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윌버가 말했다. 그건 말이지.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자는 거야. 장난도 치고 달리기도 하면서 즐거워하자는 거야. 템플턴이 심술궂게 대답했다. 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해. 나는 먹고 갈고 숨고 몰래 훔쳐보면서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해. 난 먹는 걸 좋아하지. 노는 걸 좋아하는 쥐가 아니야. 지금 나는 네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야. 네가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말을 마친 템플턴은 벽을 따라 살금살금 기어가더니 문과 윌버의 여물통 사이에 파놓은 비밀 땅굴로 사라졌다. 템플턴은 교활한 지였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 식대로 했다. 그 땅굴은 템플턴의 재주와 장깨를 보여주는 예이다. 땅굴 덕분에 템플턴은 헛간에서 돼지 여물통 밑에 있는 자기 은신처까지 들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템플턴은 주커만 씨 농장 곳곳에 쥐구멍과 땅굴을 파놓고 몰래 이곳저곳을 다녔다. 낮에는 주로 잠을 잤고 어두워져서야 나와서 돌아다녔다. 윌버는 템플턴이 땅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템플턴의 뾰족한 코가 나무 여물통 밑에서 쑥 올라왔다. 템플턴은 조심스럽게 여물통 가장자리로 올라갔다. 윌버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쓸쓸하고 비 오는 날에 아침밥까지 다른 누가 먹는 것을 보아야 하다니. 템플턴이 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고 흠뻑 젖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지금 윌버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다.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기도 죽고 허기도 져서 윌버는 두엄더미에 몸을 던져 흐느껴 울었다. 그날 오후 늦게 러비가 주커만 씨를 찾아왔다. 돼지에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꿀꿀이 죽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주커만 씨가 말했다. 그놈에게 항생제 2스푼에 당미를 좀 타서 주도록 하자. 러비가 자신을 붙잡고 억지로 약을 목구멍으로 흘려 넣을 때 윌버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이날은 분명히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 윌버는 이 끔찍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양들이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소리와 적막함만 남았다. 이따금 머리 위쪽에서 젖소 목사리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윌버는 화들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그 목소리는 갸냘팠지만 명랑했다. 친구를 원하니 윌버?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하루 종일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마음에 들었어. 윌버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런데 난 네가 보이지 않아.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넌 누구야?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난 여기 바로 위에 있어. 잠을 다 자둬. 아침에는 나를 보게 될 거야. 와, 윌버가 생애 최악의 날을 맞아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지쳐 있을 때 모든 동물들이 윌버의 관심을 뿌리치고 다 떠났을 때 바로 어떤 모르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지요. 과연 누가 윌버에게 말을 붙여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안녕.